예, 이번 시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떤 그 혁명적인 사고를 알 수 있는 신민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민, 신민. 새로운 국민을 만들자는 도산의 생각이 오롯이 담긴 이 신민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일본은 이제 1905년에 소위 이제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지요. 도산생은 미국에서 공립협회를 만들어서 이 협회가 영사기관 역할을 이제 하면서 우리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죠. 1906년 말에 공립협회 간부들하고 이제 국권회복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실행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미국에는 이제 공개연락단체로 신고려회라는 걸 만들고, 우리나라 국내에는 비밀결사로 대한신민회라는 걸 만들기로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둘 다 뉴 코리아 소사이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한신민회 그 규칙에 나온 표현들을 이제 보면은 신민, 곧 새로운 국민이 새로운 사상으로 또 새로운 국가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과 산업을 새롭게 탈바꿈하고, 이게 유신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공화주의 체제를 갖춘 자주독립국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대한신민의 취지요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도산의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런 구상에 따라서 그 이듬해 1907년에 리버사이드에 먼저 신고려회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도산은 신고려회의 전권위원, 소위 말 특파원 자격으로 이제 바로 국내 신민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국을 하게 되죠. 비록 외교권은 박탈당했지만 그 황제가 있는 제국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용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혁명적인 그 그렇죠. 접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신민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펼쳤습니까?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대한매일신보사에 가서 총무 양기탁을 만나고, 미국에서 모아온 국채보상기금을 먼저 이제 내요. 아마 그 도산의 그 생각으로는 총무 양기탁을 좀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기탁에게 비밀결사 신민회를 만들자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양기탁이 거절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공개단체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찾아가서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돼서 양기탁을 신민회 첫 동지로 만들죠. 그래서 도산은 1907년 4월 15일 날 서울 상동교회에서 신민회를 창립합니다. 양기탁을 첫 동지로 끌어들여서 신민회 대표, 그때 당시 총감독으로 했는데, 그렇게 추대한 거는 신민회 본부를 대한매일신보사에 두고 기관지로 활용하려던 아마 도산의 그 계획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매일신보사 양기탁, 이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양기탁 선생 말고도 이제 도산생은 우리가 조직의 대가라고 이제 그 많이들 불렀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인물들과 함께 하셨나요? 그래서 양기탁을 처음 만나서 성락을 못 받은 후에도 계속 서울에 다니고 평안도까지 가면서 이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민회에 참여할 인물도 계속 규합을 하죠. 신민회 창립할 때는 대체로 5부류의 사람이 합류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매일신문사 인물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양기탁과 신채호, 박은식과 장도빈, 이런 분들이니까 뭐 이름만 들어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인데, 대한매일신문사의 총무, 주필, 기자들이었죠. 이런 그 핵심 간부가 신민회에 가입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한매일진보사가 신민의 기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특히 그 당시 대한매일진보사는 영국인 이제 특파원 베델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었는데, 영국인 대표니까 일본도 함부로 이렇게 통제를 못하는 것 아마 도산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상동교회와 상동청년 학원 인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덕기 목사를 비롯해서 이준과 이동영, 유혜영과 김구 등이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구한국 무관 출신 인물인데요. 여기는 이제 군 출신인 이갑, 이동희, 노백민, 조성환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평안도 실업가, 민족자본가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성훈, 안태구 등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공립협회 인물인데, 도산 본인과 이강, 또 정재관, 윤중기 같은 분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미국에서 신민회를 발기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산의 가장 강력한 후원 인물이 되죠. 신민회 이렇게 이제 도산의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당시 이름만도 잘 아는 한국 사회의 완전 지도급 인물들을 망라해서 결국 도산 자신이 구상한 국권회복운동을 잘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권회복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근데 비밀 결사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밀리에 어떤 일들을 주로 했었나요? 신민회는 이제 국권회복운동을 이제 뭐 한 17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교육구국운동이었죠. 교육을 제일 먼저. 네.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중학교를 설립해서 일제가 제일 싫어하는 고등교육을 이제 함으로써 신지식을 갖춘 어떤 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그런 활동을 했죠. 도산생은 이제 직접 본보기 학교로 대성학교를 만들어서 신교육을 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학회 활동과 계몽 강연인데,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신민의 활동을 볼 수 있는데, 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전국 각 지방의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학회를 조직해서 신교육 구국 운동을 펼치고 강연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잡지와 서적 출판인데, 우리가 아는 이제 최남선을 통해서 소년 잡지를 발간하고 태극서관을 운영했죠. 이 태극서관은 이제 서점이니까 신민회 동지들이 서점에 모여서 서로 독립운동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아지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애국가 작사하고 애국 계몽 창가 보급인데, 신영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제 도산학 창호 편집이라는 책에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 부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애국가는 도산 한창원생이 이 신민회 시절 1907년 3월에서 1908년 9월 사이에 작사한 것이라고 다양한 이제 고증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됐죠. 도산은 아마 이 시기에 애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애국 창가를 작사해서 보급했었죠. 신영화 교수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 애국가 작사자가 도산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연구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미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신민회가 펼친 이제 사업비 다섯 번째는 민족산업진흥회 실업운동이었죠. 그 당시로 과연 이제 일제가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고 이제 민족 자본이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민회 회원 스스로가 본보기 공장을 만들어서 회사를 세우도록 한 그런 거 있죠. 실제로 평양 자기 제조회사, 평양에는 이렇게 도자기 재료들이 좋은 게 많아서 평양 자기 제조회사도 만들고, 조선 실업회사를 비롯해서 방직공장, 연초공장도 만들어서 회원들이 운영을 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년운동으로 청년학우회를 창립해서 지도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것은 독립군 양성을 위한 독립군 기지 창설 운동인데요. 도사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는 독립전쟁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할 수 없으니까 국외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해서 독립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했죠. 이 독립군 기지 창설 운동은 아마 신민의 거의 마지막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1910년 이제 일제의 국권 침탈이 일어난 이후에 국외로 우리 독립군들, 국외로 신민의 간부들이 많이 이제 망명을 하죠. 이런 신민의 간부와 회원들이 만주 등지에서 이제 그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해서 나중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독립군들을 많이 배출하게 됐죠. 시민의 활동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이것을 그 비밀 결사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신민회는 1910년 이제 일본의 그 강제 병합 때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신민회가 가졌던 어떤 그 의미가 우리 근대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민회가 내세운 게, 도산이 내세운 게 국군 회복 운동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1910년 이제 강제 병합으로 사실상 이제 끝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신민회가 이제 불붙인 그 신교육 운동, 또 애국 계몽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큰 힘, 우리 민족의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외로 무대를 옮긴 독립기지 창설 운동, 이거는 훗날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해서 독립전쟁의 기수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도산은 이제 1920년 상해 임시정부 두 번째 해 신년 축하회에서 1920년을 독립전쟁해로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실행하고 또 독립운동이 나아가야 할 그런 내용을 6대 사업과 사업방략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이것은 임시정부가 도산이 물러났지만 1945년까지 여러 곳을 피난을 가면서도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그 방향이 됐죠. 그래서 아마 이 도산이 말한 이제 이런 그 독립운동 방향, 이것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주중한 지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흔히 도산 선생은 민족의 교육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교육만 하신 분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한 독립운동의 혁명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 선생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어라. 백성의 질고를 어여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어라.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어라. 신민회를 꿈꾸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젊은 한국인들이 조직 영코리아 소사이어티 흥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흥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